충북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최대 고비입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의회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처음으로 온라인 활동까지 공식 인정하는 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 게 이유입니다. 온수 빨래인 드럼 세탁기에 냉수를 사용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때가 빠진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고비를 맞아 충북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일부터 3주 동안 2단계로 격상합니다. 확산세가 심각해 3단계에 준했던 제천시는 오늘부터 2단계로 완화합니다. 첫 소식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합니다.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 도내 전체 발생 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최근 2주 동안 집중되면서 모임이 많은 연말에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관측 때문입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 지인과의 만남, 송년회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며 충북에선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모임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특히 PC방의 경우 24시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며 노래 연습장과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습니다. 긴급 돌봄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휴관하고 휴양림도 문을 닫습니다. 또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카페는 24시간 동안 포장 배달만, 50제곱미터 이상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인원만 참석 가능하며 식사를 비롯해 합창 등 노래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주까지 거의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제천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준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됩니다. PC방 등 지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던 천여 업장은 제한적이나마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가족 간 감염 등 산발적 감염이 여전해 제천시는 가족 간 거리 두기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 덜어먹기, 개인컵 쓰기, 환기 자주 하기 등 집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방심해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이행이 확산세를 잡을 최후의 방역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청주에서는 오창읍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관련 등 4명, 제천에서도 확진 환자와 접촉한 부부를 포함해 5명이 확진했고 지난달 서울에서 확진 가족과 김장을 한 괴산 4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25명의 감염자가 나온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한 달 새 2배 이상 늘어 443명이 됐습니다. 또 충주 등 다른 시군에서도 타 지역 확진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역학조사와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조기령 충주시장이 어제 낮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충주시 보건소는 조 시장에 대한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달 23일 충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50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8일부터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해 격리됐던 엄태영 제천 단양 국회의원도 지난 6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음성 금왕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정밀 검사에서 H5형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이 농장 메추리 72만 6천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 반경 3km 내 가금 농장 4곳 24만 8천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10km 반경 45개 농가 268만 마리에 대해선 이동 제한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기 중 문을 닫아 걸었던 충북도 의회가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의정 활동으로 인정해 중단된 회기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충북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회의 운영 규칙에 손을 댔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회기를 전격 중단했던 충청북도 의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우선 전격 상정된 건 충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 의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기존 회의 규칙이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온라인 출석과 발언 등도 유효한 공식 의정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잠해지면 다시 보자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 의회가 비대면 공식 회의를 상소로 한 데 이어 충북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층적인 질의나 응답 이런 시간들이 좀 할애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원격이라도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음성군 의회를 비롯한 기초 시군 의회도 온라인 장비를 도입하고 점검하는 등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해놓고요. 교육도 다 마치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 원격 출석으로 해서 이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한 충북도 의회는 곧바로 회기를 재개했고 청주와 충주시 의회 등도 중단했거나 연기했던 정례회 일정을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으로 보고한 전국 49개 지역구 가운데 충북의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주 흥덕과 서원, 중부 3군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무감사 하위 30%에 해당하는 42곳과 잦은 낙선으로 유권자 피로도가 높은 7곳 등의 교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와 진천군, 경기 화성시와 안성시의 의회 의장단은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수도권 교통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진천군이 제안해 충북, 경기, 청주, 화성, 안성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 동탄에서 충북 혁신도시와 청주공항을 잇는 78.8km의 준고속 철도입니다. 직진 신호일 때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시스템. 편리하고 효율적이라 많이 생겼었는데요. 그런데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늘자 경찰이 도입한 지 5년 만에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좌회전 차로에 줄지어 있는 차들을 빠른 속도로 앞지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승용차 운전석은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26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를 앞서가려고 무리하게 이 차로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석 달 뒤 또 다른 교차로에서도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실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체계가 도입된 전후 3년치를 비교해보니 사고 건수가 무려 33.3%나 늘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설치 기준도 없이 우후죽순 확대하다 사고가 늘자 경찰이 도입 5년 만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도내 217곳 교차로 가운데 68곳이 폐지 대상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도 사고가 나봤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대신 제한 속도 시속 60km 이하, 반대 방면 직진 차량의 시야가 85m 이상 확보되는 경우 등 새로 만든 기준을 충족하는 교차로는 그대로 둡니다. 구간 정체 우려도 있지만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신호 체계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법규 위반 정도 그리고 그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민원 등을 고려해가지고 현장에서 점검해서 최종 판단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지자체들도 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어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일명 시멘트세 국회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일명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생산 주체가 보상하자는 취지로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옷감에 따라 주의해야 하지만 보통 따뜻한 물에서 때가 잘 빠져 시중에 나오는 드럼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40도로 설정돼 있는데요. 냉수로 바꾸는 경우 세탁 성능과 소비 전력량은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드럼 세탁기 5개 제품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년간 소비자가 많이 찾은 14kg 이상 중대 용량 드럼 세탁기.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전자 3개사의 5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기본 설정 온도인 40도 표준 코스에서 세탁 성능은 위니아전자 제품이, 냉수에서는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물 온도에 따른 세탁도 차이는 크지 않아 온수에서나 냉수에서나 무리 없이 오염포를 씻어냈습니다. 세탁 시간은 5개 가운데 3개 제품이 냉수 설정 시 더 오래 걸렸는데 짧게는 2분에서 길게는 21분까지 벌어졌습니다. 제품별로는 기본 표준 코스로 동일한 양을 넣고 돌렸을 때 삼성전자 대용량 제품이 31분, 위니아전자 중용량이 1시간 59분이 걸렸습니다. 요즘에 세탁기는 건조기와 연계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탁 시간에 대한 불만이 저희 원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았습니다. 연간 에너지 비용은 냉수 세탁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1년에 200번가량 표준 세탁 기능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냉수는 전력을 가장 적게 쓴 삼성전자 제품이 2,200원, 가장 많이 쓴 위니아전자도 4,000원에 그친 반면 40도에서는 최대 21,000원까지 늘었습니다. 냉수 표준 세탁에서 에너지는 훨씬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그 오염도가 적다면 냉수 표준 세탁을 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시험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지적된 위니아전자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일용직 근로자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는데도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당 평균 580만 원씩 모두 5,3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개인당 부정수령액의 최고 2배를 적용해 모두 8,4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허위 신고에 가담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시간 충북도청 사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훔치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 50분쯤 도청 신관 사무실에 침입해 내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자료를 훔쳐 달아나려던 50대 남성이 미화원의 신고로 청원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충북도 내 돌봄 전담사들이 내일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 민간 위탁 폐기 약속, 돌봄 전담사 근무 조건 개선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성실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2차 돌봄 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달 1차 파업 때 돌봄 전담사 340명 가운데 77.6%가 참여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제52대 교장에 최성천 중장이 취임했습니다. 최성천 신임 교장은 취임사에서 항공우주 분야 교육체계의 혁신과 생도들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학습 방식을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최 교장은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감찰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임 박인호 중장은 합동참모본부로 자리를 옮깁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업무가 충청북도 지경으로 전환됩니다. 충청북도는 2005년부터 관리 업무를 대행해온 사단법인 오창과학산단 관리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취소하고 내년부터 기업 입주 승인과 임대료 부과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공단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입주 불가 업종을 승인하고 예산 집행 부적정도 46건에 달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동군의 일라이트 산업발전을 촉진할 지식산업센터가 오는 2023년 용산면 영동산업단지에서 문을 엽니다. 영동군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1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2023년까지 모두 15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40실 규모로 건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충주 신도시 상가 밀집 지역에 임시주차장이 마련됐습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용전리 일원 미건축 부지에 조성된 서충주 신도시 임시주차장은 1,400제곱미터 규모로 차량 40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우리장 함께 담그기 체험에 참여할 대상자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받습니다.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산성 겉대매주와 옥샘정, 우유녹 장스토리, 목농장 등 4개 농가에서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며 시민들이 담근 장을 보관 관리도 해줍니다. 참여 회비는 양에 따라 9만 원에서 16만 원이며 매주 한 마리 기준으로 된장은 약 13kg, 간장은 약 6리터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괴산 사랑카드가 농협에 이어 우체국에서도 출시됐습니다. 괴산 사랑카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 금액의 10%가 적립되며 충전 금액이 없으면 연결된 계좌 잔액 범위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됩니다. 우체국 괴산 사랑카드는 괴산군 내 우체국 전 영업점,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와 스마트뱅킹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제천시가 연말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천시는 시내 일원과 의림지에서 열릴 겨울축제 개최를 포기한 데 이어 송년음악회와 성탄트리 문화축제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풍호 선상 새해맞이 행사 역시 주최 측이 개최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